안녕하세요. 아리랑 부동산 김윤관입니다. 참 좋은 NTV고요. 대전법원 아파트 경매 원내동의 샘몰타운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층 싸게 받을 수 있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고요. 1층 물건도 의외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경쟁력이 좀 약해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준층을 기준으로 한 5천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 분석하실 때 기준층 가격 보시고요. 그리고 1층 가격은 거기서 한 5천만원에서 한 3천만원 정도 밑으로 보셔야 될 것이다 라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11월 9일 날 낙찰된 경매 물건을 한번 분석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날 19타경이라는 게 3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진행됐던 물건들이죠. 당연히 이 사건 번호가 옛날 거일수록 감정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요 지금 금강엑슬로라든지 새별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낙찰됐어요. 150%, 158% 감정가 대비입니다. 그래서 엑슬로타운은 2억 600인데 3억 2,500, 3억 2,500만 원 정도에 됐는데 차순위는 한 3억 1,600 정도였거든요. 한 19명 정도가 입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매그놀리아는 8%.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서 그러는데 단독 입찰이에요. 근데 이걸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걸 또 잘못 받은 것 같아요. 왜냐면 선순위 임차인이 9,500만 원 있습니다. 이분 인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잘못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주의하셨어야 된다. 이건 또 미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별 아파트 1층 물건이에요. 이 오늘 분석할 물건하고 똑같죠. 1층이라 많이 안 들어올 줄 알았어요. 11월 9일날 이 물건에 12분이 입찰하셨습니다. 1등이 요 금액이잖아요. 3억 7,700 최고가죠. 최고가 매수인인데 그 밑에 차순위 금액이 3억 3,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조금 무리해서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석을 좀 잘못하지 않았냐. 시세보다도 오히려 비싸게 샀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분석을 잘 하셔야 되고, 봉산동에 하늘바람 휴먼시아 6층이 괜찮아요. 로얄층이에요. 84 타입이고 3억 4천에 낙찰됐는데 여기 3분이 입찰하셨어요. 한 분은 뭐 3억 3천에 썼겠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높게 쓰신 분이 3억 3,500, 그 다음에 이 금액입니다. 3억 4천. 이렇게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리고 여기 물건이 하나가 또 있어요. 11월 말경인가 또 이 물건이 있는데 거기는 감정가가 3억 7천 정도 감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거는 뭐 싸게 받았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 만약에 낙찰된다고 하면요. 그리고 시세는 한 4억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한 3억 5천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요. 3억 5천. 뭐 매물 나오는 건 4억대 나와요. 근데 실제 거래는 한 3억 5천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삼성동의 성읍맨션. 여기 지하인데 뭐 대지권도 괜찮고 건물이 좀 크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사용을 못해요. 워낙 건물이 허름하고 옛날 건물인데다가 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거는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건 법인이 받았더라고요. 고쳐서 뭐 창고로 쓰다가 나중에 재개발되면 거기서 아파트를 받는다든지 뭐 상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뭐 그런 걸 노리고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 다음에 북면동의 유성 프루지오 오피스텔인데 오히려 8층이 높게 됐어야 되는데 5층이 높게 됐고요. 여기는 4분인가 들어왔고 여기는 단독 입찰입니다. 잘 받으셨어요. 오히려 8층이 잘 받았다. 그 영기면 누랑리는 124%, 그리고 갈마동의 시티팰리스, 요거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요거 77%에 낙찰됐고요. 이것도 한 6분이 입찰하셨어요. 요즘 오피스텔 같은 거 인기가 좋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아파트로 되어 있네요. 동구 신흥동 빌라 아르떼 빌2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번에 제가 이제 저한테 의뢰하신 분이 입찰을 한 건데 잘 받으셨어요. 4분이 들어왔습니다. 의외로 이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차순위자가 1억 4,600 한 80만 원대를 썼더라고요. 별 차이 없이 잘 받으셨고, 이거 분석할 때 전에 여기 낙찰된 가격이 좀 있어요. 그 가격이 한 1억 5,300만 원대였거든요. 그거를 넘겨야 할지 아니면 조금 낮게 써야 될지를 고민했었는데 입찰자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낮게 내렸는데도 낙찰이 됐습니다. 분석 같은 거 좀 잘하면 오히려 저렴하게도 받을 수 있고요. 많이 들어올 때는 어차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잘 판단을 하셔서 입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문서 자식에게 물려주면 증여세 내야 하네.
원내동의 샘물타운 아파트입니다. 1층 물건이에요. 84 타입이고요. 감정 가격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입찰 보증금 10%고 강제경매 사건인데 여기서 이게 중복경매 사건이에요. 강제경매 사건, 임의경매 사건, 또 그리고 공매도 한 건이 있어요. 경매로는 복잡한 거지만 권리분석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사건 번호가 지금 앞에 가려놨는데 이게 2021 타경이 아니에요. 20 타경인가 그렇습니다. 감정이 된 거는 21년 4월이에요. 타경은 전년도 타경인데 감정은 21년도에 했다. 그리고 아직 21년 초반에는 가격이 그렇게 많이 막 오를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점 2021년 4월 사용 승인이 96년입니다. 한 25년 정도 됐죠. 아파트 도시가스엔 난방. 말소 기준 권리가 2016년 4월이고요. 배당 요구가 21년 7월 12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입자가 있는 게 아니라 소유자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등기부 현황을 보면 자,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 앞에 근저당 이거고요. 강제경매 사건, 임의경매 사건, 공매 사건 이렇게 있은 세 가지입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공매에서는 낙찰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를 안 했을 것 같고요. 등기부 상으로는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순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되는 사항들이 없는 거예요. 다 후순위고 전부 이거는 말소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로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말소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사이트가 구독션이라고 해서 유료 사이트예요. 최근에 이제 구독션에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있어요. 이름을 이제 참신한 이름을 공모하고 있으니까 혹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제 채널에다가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니까요.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관리비가 1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체납기간이 21년 11월 6일 기준입니다. 이거는 구독션에서 현장 조사하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현장에서 관리소도 들리고 주변에 부동산도 들리고 뭐 주변에 가서 사진도 찍고 그러셔요. 그분들이 조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유료 회원들한테 공개하는 겁니다. 임장 활동을 굳이 안 가도 되겠죠. 이런 게 있으면. 유료가 대전 충청권만 만약에 본다고 하면 1년에 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국으로 보시면 100만 원 안쪽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매를 요 충청권 정도만 하신다라고 하면 1년치 한 20만 원 끊어서 뭐 교육받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만 원 끊고 하면 또 뒤에 무료로 또 강의도 해주는 게 있어요. 뭐 충분히 그 값어치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납관리비하고 요런 거 이렇게 매매가는 얼마이고 또 전세가는 얼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본건은 저층이라 매도에도 뭐 조금 어려움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써주고 있고요. 난방이라든지 그리고 몇 년 정도 됐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자세히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에 입지 요건도 설명해 주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뭐 이런 경매를 하실 분들은 꼭 유료 사이트를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평면도예요. 3베이 구조죠. 방 2개가 앞에 거실,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고 방이 하나가 뒤로 가 있습니다. 주방하고 같이. 이게 현관 쪽이고요.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네요. 자, 매매가는 요즘은 이제 실거래 가격이 한 달 이내에 이제 공인중개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자마자 바로 올라옵니다. 신고도 딱 한 달 맞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15일 계약서 쓰고 바로 뭐 일주일 만에 올리는 사람도 있고 바로바로 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 21년 10월 뭐 3억 2,400 이렇게 바로 거래된 신고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세도 올라와요. 1억 3천, 1억 3,600 이렇게 다 올라옵니다. 분석하기가 손쉽다. 실거래 신고된 가격만 봐도 금방금방 분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렇게 막 허위로 신고되는 것들이 없어요. 다 실거래 신고하거든요. 정상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옛날에는 뭐 다운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지만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전부 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2천에 70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받는 금액에서 수익률 같은 거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해야 돼요. 이제 내가 얼마에 낙찰 받을지. 그리고 경매로 받는데 일반 매매가로 받을 것 같으면 현장 가서 그냥 사는 게 낫잖아요. 왜냐면 관리비도 잘못하면 인수해야 되죠. 또 명도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들어가서 집도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보상이 있어야 돼. 그러면 조금 더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비싸게 받으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원내동 샘물타운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롯데마트 있죠? 관제동 쪽에 롯데마트 바로 맞은편 쪽에 있네요. 주변에는 이제 관제동이죠. 이쪽은 관제동이고 여기가 원내동, 여기가 교촌동입니다. 자, 이제 같은 평형대로 해가지고 주변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대략적으로 봐야 되겠죠. 관제동 5단지, 주공 5단지는 한 4억대, 지금 원내동 샘물타운은 3억대, 3억 3천이죠. 4억 1천대고 교촌동도 4억 초반대
6천대. 그리고 여기 지금 원내동에 한아름 아파트도 3억 6천대. 비슷하죠. 여기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로서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비싼데 관저 더샵 같은 데는 6억대, 7억대죠.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교도소가 좀 있으면 이전을 하고 아파트들이 들어올 거예요. 주변의 환경은 앞으로는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도안 쪽하고 도로가 뚫리죠. 터널에 뚫리는 쪽입니다. 그리고 또 지하철도 봐야 되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 위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곳이고, 앞으로 가치 상승도 충분히 누려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단점이 1층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 단지입니다. 샘물타운 단지고, 여기 306동 물건이에요. 1층입니다. 입구 들어와서 여기 후문도 있고 정문도 있네요. 입구 들어와서 정문 쪽에 있습니다. 정중앙부죠. 그리고 보면 좀 큰 평형대가 요 앞하고 뒤가 있네요. 301동, 7동, 5동 요쪽에 있고, 요게 84가 주종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공매가 나왔었어요. 이 물건이. 이게 8월 달이거든요. 8월 달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왜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금 납부 안 했겠죠. 그래서 2억 5,870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대금 납부를 안 했다. 이거 분석해봐야죠. 이 사람이 안 했으면 분명히 높게 받았으니까 안 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납이 한 건이 있는 것 같아요. 공매로. 서민거리 위청대네 하이구야 하이구야. 자, 이제 분석을 하는 법을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층은 로얄층 기준으로 한 5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낮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평균적인 거예요. 그냥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실거래 신고된 가격, 저층 실거래된 신고된 가격을 보셔야 되고, 현재 매물로 나오는 물건에서 조율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지금 조정 국면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가격이 멈췄다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그거에 감안해가지고 낙찰을 받으셔야 돼요. 경매로 받으실 때는요, 현 시세에 맞춰서 받으시면 굳이 뭐 경매로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현장에 가서 갖고 그냥 조금 조율해서 사시는 게 더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경매로 받으면 일단 명도비 들어가죠. 관리비 또 인수되는 뭐 금액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또 집행하다 보면 2, 3개월 또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돈 다 내고 못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싸게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단 하나 장점이 뭐예요? 요즘 조정 대상 지역에 자금 출처가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 그게 약간 장점이죠. 뭐 자금 출처에다가 증빙 서류까지 다 내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다른 집이 있는 분들은 취득세 중과되는 거 아시죠? 그런 거 판단하시고. 하여튼 공매 사건 지금 낙찰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지 지금 이걸 제가 분석을 못했어요. 이게 치하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면서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치하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치하 됐다라고 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원내동의 샘물타운 아파트 1층 경매 물건을 분석해 봤고요. 권리 분석사 아무 하자 없습니다. 가격만 잘 분석하시면 되고 관리비 같은 거 잘 파악하셔가지고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다른 경매 물건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